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급락, 급등이 반복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고요. 반면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AI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메이저 기업들이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목요일 날 급락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는 5,000포인트 이상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수의 추가적인 어떤 레이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지난주 시가총액 1,000조를 기록했고요. 하이닉스도 660조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목에 좀 차는 듯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지지난주 1월 말이었죠. 1월 말 마지막 주 국내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15% 정도 상승했고, 그러나 지난주는 코스닥 지수가 한 5% 정도 빠졌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수는 묶어놓고, 지수가 여기서 빠지거나 그럴 일 별로 없겠죠. 묶어놓고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수가 상승하는 시장, 선제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반해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 주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왜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지? 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 강세장 2막이 시작됐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세장 2막에서 중심 종목들, 어떤 종목이 돈 되는지, 돈 되는 종목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세장 2막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막에서 중심 종목은 시가총액 5천억에서 3조 원대 사이의 중형주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 20개 정도 추려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많습니다. 일단 그 이전에 지난 2024년 1월 달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글로벌 시장의 주가 등락률을 보면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 가장 부진했던 지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다른 시장을 압살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대만 시장이죠. 대만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가장 낮은, 가장 저조한 어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장이 약한 게 아니라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만 움직인 거죠.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의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들만 움직여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됐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간의 간극, 굉장히 많이 벌어진 간극을 메워 나가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펼쳐지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는 누구냐? 국내 기관이다. 국내 기관들이 중요한 매매 주체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그 이후 누가 따라가게 되냐면 개인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기관들의 매매가 달라지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1월 마지막 주에 급격하게 공격적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물론 지난주는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를 보면 소폭 매도를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 없다. 지난주에 국내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5,300억 순매도를 했는데, 지난주 10조 원을 순매수했죠. 10조 원 순매수하고 5천억 매도했으니까 이건 매도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 내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24년부터 90%를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22%밖에 못 올랐다. 지수의 상승을 부추긴 게, 마지막에 부추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그 이전부터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은 조방원이라고 하는 방산주들, 그리고 금융주, 정권은행, 보험주가 집중적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수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 1월 말부터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냐라는 것을 이미 이전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시가총액 5천억대에서 3조 원대 있는 종목들이다. 그 종목들을 한번 업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역시 가장 많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고,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은 제가 종목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지난 2025년 1월 2일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300% 이상 초과되는 종목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300% 이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현재 회사도 내용도 괜찮고 접근하기도 부담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종목들 좀 추려야 되겠죠. 반도체를 보면 HPSP, 그리고 ISC, 하나비전,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TCK,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다들 쟁쟁한 회사들이죠, 사실. 그리고 SNS텍,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파크시스템즈, 테크윙, PSK, YC, PSK홀딩스, CMTS, 얘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들은 상장일날 종가 기준으로 등락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코미코, SFA 반도체, 해성DS, TSE, FST, DI,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원익QNC, 가온칩스, 기가비스, 네오셈, 그리고 VM도 근자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오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샘CNS, 프로텍, 미코, TFE, 대덕전자, 이건 이제 반도체고 IT 부품 디스플레이 핸드셋 쪽에 PCB 쪽에 대덕전자, 그리고 유리기판 한다고 많이 올랐던 태성, i3 시스템, 방산 쪽이죠, 얘도. 주성 엔지니어링, 필옵틱스, 선익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핸드셋의 자화전자. 자화전자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와 로봇 AI 쪽에서는 RFHIC, 통신 장비에서는 최강자죠, 사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위성과 관련해서 크게 많이 움직였던 게 세트레가이랑 인텔리안 테크가 있는데, 세트레가이는 시가총액에서 범위를 좀 벗어났고요. 인텔리안 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중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솔리드입니다. 몇 번 방송에서 언급드렸는데요. 솔리드. 그리고 로봇에서는 고영, 수술 로봇이죠. 큐렉스도 수술 로봇입니다. 고영, 큐렉소. 그다음 로봇스타. 로봇스타는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라캐스트, 그리고 의료용 AI, 루닛. 루닛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하죠. 한솔케미칼, 2차전지에서는 한솔케미칼,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두산퓨어셀, 서진시스템, 코스모신소재, 레이크머티리얼즈, PNT, 대주전자재료, CIS 이렇게 추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에 일진전기, OCI홀딩스, 한전 KPS, LS에코에너지, 한전산업, 산일전기가 있는데, 산일전기는 시가총액이 4조대를 넘어서서 일단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봇에도 RS 오토메이션이 있는데, 얘는 시가총액이 현재 5천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됐고, 이 두 종목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기계에서 한원시스템, HL만도가 이제 본격적인 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위와 한국카본, 전진건설로봇 기계 쪽에, 그리고 조선 철강금속 화학에서 대한조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CS윈드, 풍력주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력기업이고, 풍산, 그리고 HV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스페이스 X와 연동돼서.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이제 코롱인드가 있는데요. 타이어 코드 만드는 회사죠. 효성 TNC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LNC 바이오, 리투오, 그 다음에 도모큐브, 그리고 제약주에서는 한미사이언스, 한미그룹이 지주회사지만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이 GLP-1과 관련된 약도 만들고 있다. 근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화장품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이제는 달바글로벌.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압박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그걸 극복하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보르노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보르노이, ST팜, 한올바이오파마, 오스코텍, 차바이오텍, HK이노엔, 에이프릴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ABL바이오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따라가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다음 G2G바이오. G2G바이오도 상장한 지 2025년 1월 2일 대비가 아니고 상장한 첫날 종가 기준 188% 올랐는데 아직도 멀었다. 그 일동제약, 메디포스트, 현대바이오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IT 서비스, 게임, 인터넷 소프트웨어, 디지털 컨텐츠 쪽에 NHN, KCP, 옛날 한국사이버 결제였죠. 그다음 코나이, 다날, 펄어비스, 드존비전 이렇게 종목들을 추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뭐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종목을 압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한 후에 아닌 것들을 제외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 중에서 이제 제외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큰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큰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 예를 들면 로보티즈. 작년 한 해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로보티즈. 그리고 꾸준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로닉.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 저희가 2021년도에 3만 원대 매매했던 유피면서 매매했다가 포지션을 좀 가져가다가 결국 가져가지 못하고 주가가 그 이후에 30배가 더 올랐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암담하고 괴로운데요. 이들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사람을 거의 정말 지치게 만든 종목들. 너무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사실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어떤 주가의 행보를 보여왔다. 근데 그 지루하다고 해서 주가가 아예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루하다고 하는 그 범위의 상하 범위가 100% 이상 됩니다. 고점과 저점 간의 괴리가 한 100% 이상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놓고 보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그냥 뭐 이런 구간에서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구간이 사실 주가 등락 자체가 100% 이상 되는 구간들입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로보티즈도 이 구간이 그냥 쉬어간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지나보면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구간인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고점과 저점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보십시오. 고점이 4만 원 이상에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점만 하더라도 15,000원이니까 여기 사서 여기 오면 다들 죽었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길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지금 오늘 올려드린 종목들도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업종별로 나열해서 보여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럼 그 안에서 좀 더 압축해서 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HPSP입니다. HPSP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죠. 자, 볼까요? HPSP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6만 원에서 2만 원이니까. 조금 전에 봤던 로보티저가 45,000원에서 15,000원이니까 거의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 구간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업 내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HPSP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ISC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떠오르고 있는 게 하나비전이죠. 하나비전도 상장하고 나서 사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비전이 TC본더를 한다고 해서 그거죠. 한미반도체 하는 역할을 이제 하나비전이 한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 거만 쓰다가 하나비전 거 쓴다고 해서 한미반도체 삐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나비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있고
솔브랜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는데 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동진세미캠 마찬가지죠. 동진세미캠이 회사가 분할했습니다. 이준규라고 하는 창업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남과 차남이 있다가, 장남이 동진세미캠에서 발포제 부분을 사업을 따로 떼서 나갔고요. 차남이 이 회사를 이끌고 있죠. 근데 뭐 업계에서 평가는 차남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회사가 IR을 안 하는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자가 별세하시고, 이제 차남이 2세가 기업을 물려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예전과 달리 IR에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만은, 어쨌든 주가도 지금 현재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TCK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제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얘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작년에 12,000원부터 지금 4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좀 올랐다. 여기서 본다면 HPSP, 동진세미캠 정도 집중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주가가 10만원 10만원을 살짝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10만원 근접했네요. 근접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예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 이게 3,000원일 때 제가 SNS텍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2018년도 한 해 동안 아마 이 종목 갖고 떠들었을 텐데요. 그때 3,000원대였는데 지금 벌써 9만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30배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큰 관점에서 큰 게임은 잘 보는데 구간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SNS텍 같은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가 경쟁자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하나모티리얼즈도 좀 봐야 되고요. 하나모티리얼즈도 PSK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YC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움직이려고 하면 얻어맞고 했는데 볼까요? 얘도 지금 현재 고점이 25,000원대, 23,000원대, 저점이 만원대니까 여기 이 화면으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커 보이는데 이런 애들과 비교해 보면 다르죠. 그래서 YC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 두산테스나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리고 해성DS 마찬가지고요. 해성DS. 그리고 DI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거칠게 움직이는데 이런 건 좀 매매 스킬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에 비해서 주가가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뒤쳐져 있었던 게 코미코 같은 경우죠. 미코의 자회사 코미코. 미코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가온칩스는 이제 팹리스 업체죠. 팹리스 업체인데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없습니다. 얘도 경쟁력 있고 잘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 기가비스. 자, 반도체 종목들 다시 정리해 보면 HPSP, 하나비전, 동진세미캠, YC, 두산테스나, 해성DS, 가온칩스, 기가비스. 최근에 네오셈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단기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가 많이 올라서 조금은 시세를 좀 봐야 되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도 다시 볼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한 단계 본격적으로 레벨업 되는 그런 구간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없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게 프로텍인데요. 프로텍도 좀 보셔야 됩니다. 사업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 겁니다. 생산 제품들을 표시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IT 부품 디스플레이 핸드셋에서는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난, 특히 PCB 쪽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죠. 코리아스키트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삼성전기만 잘 봐도 된다, 삼성전기랑 코리아스키트 같은 PCB 업종들이 경기를 설명해 주는 종목들이다라고 방송을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좀 봐야 되는 게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되고요. 필옵틱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뭐 종목이 다 좋네요. 근데 조금 아까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통신 로봇 AI에서는 볼 종목이 좀 있습니다. 솔리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움직임도 없었고 회사 실적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그동안 시장에서 실적이 좀 소외됐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용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고용은 독보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이 움직이면 큐렉스는 좀 따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두 종목이 최근에 좀 움직이다가 좀 얻어맞았는데 두 종목 봐야 되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RS 오토메이션, 이전에 그 로보티즈 SPG로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RS 오토메이션이 16,000원 넘었으면 접근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RS 오토메이션이 그저께 지난주에 27,000원, 27,900원, 중요 가격이 28,000원인데 27,900원까지 살짝 터치하고 조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25,000원대고 아직도 접근하기 좋다. 28,000원대까지 접근해도 되는 상황이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뭐 애정도 있고 염증도 느끼고 그런 종목들인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좀 집중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서진 시스템,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CIS, 그리고 대주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 사실은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집중을 좀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는 일진전기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진전기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고, 그리고 OCI 홀딩스가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히 낙후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가 좀 움직이고 있죠. OCI 홀딩스도 지금부터는 좀 접근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볼륨이 큽니다. 그거 좀 참고해야 되고, 최근에 한전 KPS, 한전 산업도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LS 에코에너지가 케이블 하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봐야 된다. 볼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자동차 기계 쪽은 HL만도, 여기서는 HL만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철강 금속 화학 쪽에서는 이건 좀 패스하죠. 최근에 그 HVM이랑 스피어가 스페이스 X랑 연동돼서 뭐 테마주처럼 급등했는데, 여기서 볼 종목은 참 코롱인드입니다. 코롱인드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코롱인드 같은 경우는 절대 거래가 좀 작거든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에서는 여전히 LNC 바이오는 계속 봐야 되는데, 최근에 파마리 수치가 워낙 급락을 많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리투어가 리쥬란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양상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바글로벌 봐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종목이 많은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ST팜, 한올바이오, 파마, 오스코텍, G2G 바이오. 일동제약은 최근에 좀 쉬고 있죠. 일동제약 예전에 뭐 2만원대 이하에 했던 게 44,000원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있다가 최근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ST팜, 한올바이오, 파마, 오스코텍, G2G 바이오, 그리고 HK이노엔은 이 가격에 있을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투자하는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고 싶다 그럴 때는 HK이노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패스하죠.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결국은 어디냐면 AI 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2차전지, 그리고 별개지만 바이오, 의료기기 쪽인데, 오늘 여기 안에 종목들을 좀 봤거든요. 이들 종목들 중에서 정말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들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계속 상하 반복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진폭의 크기가. 이게 아래 위로 100% 이상 되면 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래 위로 100% 정도 되는 거는 싸다. 싼 제한적인 범위 내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넘어서게 되죠.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들의 주요 매매 주체는 누가 된다면 앞으로 국내 기관들이 될 겁니다.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안에서만 좀 접근하시고 놀고 계시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서두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간극을 메워나가는 과정들이 펼쳐질 것이다.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지금 시장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원래 강시장일 때 항상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시세가 강하게 나면 엄청나게 세게 또 얻어맞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끝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데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되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더 강해지고 또 중간에 또 얻어맞고 또 더 강해지고 그런 일종의 단기 리셋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지수보다는 종목들로 접근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막 동전주 이런 게 아니고 시가총액 막 500억, 600억 이런 데 있는 종목들 사실 막 겁나게 움직이잖아요. 막 점상 나오고 그런 거 아니고 정상적인 밸류를 갖춘 상태에서 시장의 중심 종목군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그게 시가총액 5천억대에서 3조 원대 있는 중형주들이고 이 중형주들의 수요 기반은 국내 기관이 적극적으로 달라붙게 돼 있다. 물론 외국인들도 매매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개인들이 접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일부 한 100% 정도 올라오면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100% 올라간 게 200%, 300%, 400%, 500% 올라가요. 그럼 그때부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배 올라가고 이제 20배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하게 돼요. 만 원짜리가 2만 원 가면 비싸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2만 원짜리가 3만 원 가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3만 원 갔다가 5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5만 원 가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10만 원 간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10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예요? 20만 원, 30만 원을 얘기하게 돼요. 만 원짜리가 2만 원 왔을 때, 3만 원 왔을 때는 비싸다고,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5만 원 넘어가게 되고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 20만 원을 얘기해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왜 개인들이 마지막에 불꽃처럼 달려드냐 하면 그때부터 싸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2배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설날 연휴 전 한 주잖아요. 시장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뭐 올라간다고 어제 금요일에 미국 시장 많이 올랐다고 월요일 아침 붙겠죠. 붙었다 또 밀릴 가능성도 있지 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종목들을 좀 더 정리해가고 압축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 UPM 하셨던 분들 다시 리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최근에. 예, 아무튼 환영합니다. 13일까지 오시면 프로모션 혜택을 드립니다, 한 달 더. 그리고 우리 기존의 구독자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추천하신 분과 추천 받으신 분 모두 한 달씩 무료로 더 드립니다. 매매폴도 오시면 이런 대형의 고민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수고하십시오.